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는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의 비리 의혹들. 오늘도 여지없이 의혹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를 넘어 비리 저장소라고 불러도 그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더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와야 멈출까요? 이쯤 되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정상이건만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평생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유체이탈 이명박과 빼어 닮았는데요. 그 정권의 그 실세인 거죠. 이런 자가 뻔뻔스럽게 공직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행태인데요. 이런 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힘당 후보에 대해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오전 박형준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 후보는 본질을 흐리고 부산 시민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좌시할 수 없기에 부산 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특위는 박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형준 일가와 관계된 부동산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며 LCT가 준공이 허가된 쯤인 2019년에 10억 800만 원이 대출됐다. 이 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운대 LCT 자산관리회사인 LCT-AMC의 사장이 이광용 씨다. 이영복 회장이 구속된 이때 사실상 관리자라며 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북 포항 출신의 동양 동문인 영포라인으로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친이계 핵심으로 불리며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도 남다른 관계라고 한다. 두 MB맨의 LCT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의구심이 드니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박 후보의 아들과 딸이 어떻게 2015년 10월 28일 계약 첫날 그것도 로얄층의 위아래층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박 후보는 4개월 동안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배우자가 이를 인수했다고 하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월과 4월 사이 해당 물건과 유사하거나 좋지 않은 조건의 물건이 1억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박 후보가 배우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왜곡되는 사안이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배우자가 직접 나와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또 박 후보는 한동안 무주택자였다고 주장했으나 예비 후보 등록 시 조연화랑을 주소지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5년부터 조연화랑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근린 생활시설에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았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LCT 티켓 분양은 LCT 관계자들이 청약통장을 모아 당첨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당첨자들에게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해 확보한 물량을 제3자에게 넘긴 것이라며 누가 특혜 분양을 청탁했고 LCT 관계자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 분양권을 돌아가도록 중개했으며 이 결과 청탁자가 이익을 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장 의원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최초 분양자를 찾는 이유는 LCT 관계자가 입을 열지 않아서다. 최초 분양자의 양심 고백이 필요하다며 애초에 지난 LCT 수사가 제대로만 됐다면 다시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없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파면 팔수록 비리 의혹만 넘쳐나는 비리 저장소. 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부산시청이 아니라 부산구치소여야 할 듯합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목발을 짚고 별들을 향해 걸어간다. 아파도 가야 하고 아프지 않아도 가야 하는 길. 쇳덩구리가 지나간 길들은 매 순간이 백척간두였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을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하겠다. 20일 새벽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조남관 검찰청장 직무대행이 끝내 무력화시키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가슴을 치며 밝힌 소회입니다. 절절함을 넘어 구절구절 압박과 긴장의 한복판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 연구관의 고독한 심경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검사로서 느끼는 심경을 별들을 향해 아파도 목발을 짚고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경과 각오로 굳굳이 걸어가고 있는 숙명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임 연구관 글을 언급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정치인들은 뭐라고 자빠졌는가라고 호통을 치며 내가 계속 얘기해왔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수많은 몰상식한 수사와 기소를 보고도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한 정치인들은 국회에 있다.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즐기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맡은 직무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라며 현재 상황을 꼬집었는데요. 특히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180석을 몰아주었다며 검찰청법 한 줄만 고치면 이 문제는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왜 검찰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걸 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낙연, 김태년, 김종민, 그리고 최고위원들, 아울러 박범계에게 말한다. 도대체 너희들은 뭐라고 자빠진 것이냐?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시효를 30년을 연장해라. 정치란 행정부든 사법부든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이라며 박병석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머슴으로서는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리고는 임은정 검사 혼자서 저 사악한 자들을 상대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니 말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임은정 연구관에게 직접 재수사를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대로 끝나서도 절대로 물러나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룬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검사라도 말이죠.